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800명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델타 변이 검출률이 상승하는 데다가 광복절 연휴 영향으로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집계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57명. 자정까지 추가된 환자들을 포함하면 오늘 발표될 확진자는 최소 1,700명대, 많으면 1,800명 안팎이 될 전망입니다. 신규 환자 수는 43일 연속 1,000명 선을 웃도는 등 확산세가 도무지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특히 광복절 연휴 기간 이동량 증가가 확산세를 더 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부는 휴가에서 돌아와 직장으로 복귀하기 전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지금부터가 4차 유행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미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국내 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델타 변이 검출률은 85.3%로 일주일 전보다 12.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델타 변이보다도 전파력이 강하고 백신 효과도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델타 플러스 변이 감염자도 1명 늘면서 국내 누적 감염자는 3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4차 대유행 통제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백신 접종과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등 방역 조치를 이번 주 중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공급 차질을 빚은 모더나사가 예정된 물량보다 더 많은 백신을 더 빨리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10월까지 전 국민 70% 접종을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덕영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미국에서 열린 정부 대표단과 모더나사의 회의는 3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이 자리에서 백신 공급 차질에 대한 강한 유감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7, 8월에 들어오지 않은 물량을 다음 달 초까지 공급해달라고 요구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위탁 생산하는 물량을 국내에 우선 공급해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모더나사는 공급 차질에 대해 사과하고 공급 물량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협력 제조사의 실험실에서 문제가 생겼었는데 현재는 거의 해결돼 7월 물량이 점진적으로 출하되고 있다는 겁니다. 모더나 측은 한국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미 통보한 공급량보다 더 많은 물량 공급과 9월 조기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구체적인 공급 물량과 일정은 이번 주 안에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모더나 백신의 공급 여부와 별도로 10월까지 전 국민의 70%에 대한 접종 완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백신 수급을 위해 다른 나라와 백신 교환이나 공여 등을 통해 추가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자체의 3차 자유접종도 시작됐습니다.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 등 필수 업무 종사자와 접종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밀접 접촉자 등 18세에서 49세 137만 명이 대상입니다. MBC 뉴스 이덕영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첫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제사회를 의식한 듯 모두를 용서하고 과거와는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아프가니스탄 정부 미디어 센터에 탈레반의 깃발이 내걸렸습니다.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자비훌라 무자히드 탈레반 대변인은 어떤 전쟁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며 아프가니스탄의 안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20년 전 집권 당시와 달리 복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여성의 권리를 존중할 것이며 민간 언론 활동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여성들의 권리 존중은 어디까지나 이슬람 율법의 규범 안에서만 이루어질 것이며 언론도 국가의 가치에 반해서는 안 된다며 통제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외신들은 대변인이 얼굴까지 공개하며 기자회견에 나선 건 이례적인 일로 과거 잔혹 통치를 일삼은 탈레반의 이미지를 바꾸려는 노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과거 집권기처럼 국제사회로부터 따돌림 당하지 않고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받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지난 1996년부터 5년간 집권했던 탈레반 정권은 이슬람 샤리아법을 앞세워 춤, 음악, TV를 금지하고 여성의 교육 권리를 박탈하는 등 엄격하게 사회를 통제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8월 임시국회가 어제부터 시작된 가운데 여야가 첫날부터 격돌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언론중재법을 놓고 여당은 가짜뉴스를 피해를 막는 데 필요하다, 야당은 언론 재갈물리기라며 맞섰는데 결국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내용 등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에서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 대안 없이 반대만 한다며 표결 처리 방침으로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의 입법 폭거라며 처리 반대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든다, 저것도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삭제하지 않으면 독재다, 이런 식으로 가실 겁니까? 지금 빨리 말씀을 하세요. 정하시겠어요? 안 정하시겠어요? 세상에 시간을 정하고 법안을 통과시키는 나라가 있습니까? 정의당도 한국기자협회와 언론노조 등 언론단체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재논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일부 수정안을 내놨습니다. 공익침해 행위 등에 대한 보도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게 하고 고위공직자나 기업 임원은 청구 자체를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매출액 배상 기준과 기자를 향한 구상권 청구 조항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허위 조작 보도 관련 규정 등이 여전히 모호하다며 계속 반대했고 결국 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안건조정위는 범여권 의원들이 다수인 가운데 민주당은 이달 안에 처리한다는 방침을 거듭 분명히 했습니다. 여야는 다만 법사위 권한을 줄이자는 기존 합의와 관련해선 법사위 심사 기간을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기능도 체계 자구 심사로만 한정하는 내용의 국회법을 소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어제 저녁 강원도 원주의 한 차량 정비소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바로 옆에 KTX 선로가 있어서 일부 구간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하늘을 집어삼킬 듯 솟구칩니다. 소방대원들이 진화를 시도해보지만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의 차량 정비소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정비소 샌드위치 패널 건물 4개 동 중 3개 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다행히 화재 당시 정비소 안에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우리 집 바깥에 죽겠어요. 지인인데 어떻게 다는지 모르니까 차량에다가 내려놓고 땡겨냈는데.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300여 명을 투입해 5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지만 고무 재질의 타이어 더미에 불이 옮겨붙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화재는 서울과 강릉을 오가는 KTX 선로 주변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KTX 열차 운행이 2시간가량 중단됐습니다. KTX 만종역과 서원주역 사이 구간 운행이 멈춰서면서 승객 400여 명이 관광버스로 환승했습니다. 갑자기 내리려고 하셔가지고 당황스럽긴 한데 보니까 불이 좀 크게 난 것 같아서 좀 무섭기도 하고. 소방당국은 불이 주변으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고 밤새 잔불 정리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제 큰 불은 다 잡힌 상태고 잔불만 지금 정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 국가수 등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오늘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